대선 레이스의 균형 잡힌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입니다. 정치부 방현덕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 시점에서 대선 레이스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단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단일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제가 먼저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답은 후보가 하셔야죠.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판단할 겁니다. 저는 이미 제안은 했고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순위는 이미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위 동메달이 금메달을 뺏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뭐 점수 조작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단일화. 단판이라는 것은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매우 그렇죠. 좋아하는, 예. 바라는 그림인데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단판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테니까 이 공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갔다, 아니면 윤석열 후보에게 넘어갔다, 시선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가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런 분위기로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누구한테 공이 넘어간 겁니까? 양쪽이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 칼날을 쥐고 있는 거는 아니죠. 칼집을 쥐고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율 때문인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상당히 공고화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안철수 후보는 한때 두 자릿수가 나왔지만은 지금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조금 꺾이면서 한 자릿수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양 후보의 두 후보의 이 지지율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선거라는 거는 결국 이 조직의 싸움인데 국민의힘의 조직이 결집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고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조직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이제 지지율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단일화 마지노선을 27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네. 전날이죠.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커질 것이고 그 최대한 벌린 다음에 협상에 임하는 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사실 유리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가 무조건 불리하다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어쨌든 지금 많이 나는 상황에서 예. 이 1위라 하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선두권 후보와 자신이 1대1 구도로 계속해서 언론에 비춰지는 것만 해도 큰 성과인 것이고 또 만약에 여론조사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가 받는다고 할 경우 실제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쁠 건 또 없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운동 시작돼서 각 지역 민심 훈루라고 이제 일정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게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안철수 이 두 후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이 취재 현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이번 주 안에 뭐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전혀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고 방 기자가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쉽게 저희가 뭐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당장 오늘 시점에서는 이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후보가 만난다는 거는 단일화와 관련한 물밑 협상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두 후보가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탐색적 의미에서 만나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뭐 책임 총리를 제안할 수 있다, 아니면 네. 연정 혹은 뭐 장관 몇 %를 임명권을 주겠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확인된 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말입니다. 단일화가 안 된다면 지금 뭐 민주당이 바라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불발이 된다면 누구한테 타격이 더 클까요? 그것도 역시 양쪽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2, 3일 안에 결정하라, 또 여론조사 단일화가 유일한 최후 제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렬이 되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당신들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정치권의 예상이지만은 아마 공개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직, 장관직, 무슨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지율 격차와 비교했을 때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다고 누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걸 섣불리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책임 총리라는 게 현실적인 지금 제안이 간 것도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일까요? 만약에 제안이 했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 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중요한 것은 이 총리냐 장관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총리야 사실 1년 하고 끝날 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청문회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마 2027년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아닌 차기 대선에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담보받는 게 안철수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게 아닐까 저희는 예. 추측하고 있고요. 예, 그것을 지금 누가 약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에 대한 방정식 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일화 얘기는 뭐 계속 나올 테니까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 대선 돈의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과거에는 좀 안 좋은 의미로 금권 선거, 돈 많이 있으면 유리하다. 선거 이기는데 굉장히 이 돈을 살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이어졌는데 지금 뭐 물론 우리 정치가 그 수준은 아닙니다만 네. 대선의 선거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죠. 이 지금 국민의당이 기득권 거대 정당처럼 국민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백억 원의 선거를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의 돈을 기꺼이 내놓으셔가지고 차근차근 착실하게 지금 선거 준비를 다 맞춰놨다. 네, 돈. 이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빈익빈 부익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느 후보는 몇 분 만에 얼마를 모았다더라. 어느 후보는 몇 분 만에 얼마를 초과했다더라. 이런 뉴스들 저희가 접하면서 도대체 선거 비용 이번 대선 때 얼마나 쓰게 되는지 막연한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513억 900만 원입니다. 예. 이 선관위가 정한 건데요. 지난 대선 때보다 3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을 어디 쓰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예. 가장 많이 드는 뭉터기는 아무래도 첫 번째 광고입니다. TV 광고, 또 신문 광고, 또 요즘은 포털 사이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털과 당도 이제 계약을 합니다. 배너 광고죠. 예. 그것도 수십억 단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광고가 가장 많이 들고 또 들 수 있는 게 유세차 같은 어떤 장비인데요. 네. 유세차 같은 거는 한 대를 선거 기간 동안 빌리는데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드는데 한 대만 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으로 치면은 뭐 예컨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253개인데 253개 더하기 중앙당에서 더 빌린다 하면은 최소 250대 뭐 260대 70대가 가는데 네. 그게 3천만 원이다 하면은 벌써 6, 70억 정도 될 수 있는 또 것이죠. 후보도 뭐 한 명이 아니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그 숫자를 지금 논하기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공보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공보물인데 이것도 최대 12페이지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돈이 많은 당은 아주 좋은 종이에 풀 컬러로 12페이지 꽉꽉 채워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은 당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 밖에도 선거 사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세 현장에 보면은 유세차 밑에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입은 이 목에 어떤 표차를 단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당이 지금 7만 원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데 5명, 10명씩 있거든요. 이게 전국에서 또 이렇게 돈이 뿌려진다 하면은 예. 상당한 돈이 드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나 뭐 그런 것들 후원금 이런 것들은 총선 때도 늘 해왔으니까. 근데 이번 대선 때 보니까 펀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펀드로 얼마를 모았다. 저희가 화면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펀드, 이재명 펀드, 뭐 그리고 윤석열 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금액을 모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눈길이 갑니다. 저런 것들은 좀 어떻게 모집이 되고 나중에 또 수익이 되는 건가요? 투자한 유권자들에게는? 2.8% 연이율이죠. 예. 연이율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목표액이 35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50분 49분 만에 다 채웠고 그 더 이상 들어온 게 768억이라는 예, 이야기고요. 윤석열 후보도 목표액이 270억인데 17분 만에 다 채웠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들어와서 500억이 모였다. 이런 취지의 그래픽입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약 300억 안팎의 돈을 어떻게 보면 이자만 내고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더해서 이 펀드 가입자들한테 자신의 얼굴 사진, 얼굴 그림을 NFT라고 하죠. 대체불가 토큰. 요즘 최신 유행하는 거죠. 네. 이거를 일종의 사은품으로 가입자들한테 주는 건데 나중에 가입자들이 이것을 이 NFT 거래소에서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NFT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 대선은 2030 MZ세대에 대한 그 어떤 그렇습니다. 세대별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 표심을 좀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2030들이 저런 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은 결국 누굴 찍겠습니까? 그럼 그만큼의 2030 표가 우리 전문 용어로 락인이라고 하죠. 예. 고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펀드가 이제 이번 대선 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2012년 대선 때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 또 박근혜 후보의 이 약속 펀드라는 게 최초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거 비용 다 쓰고 3월 9일 날 선거 치렀습니다. 이기면 좋은데 또 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쓴 돈이라도 좀 보전을 받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이 최종 득표율 15%를 넘으면 전액을 우리 국고로 보전해 줍니다. 그리고 10% 이상에서 15% 미만까지는 반액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15% 이상이 확실해 보이는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비용에서의 부담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은 후보들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에서 이 돈 문제가 관건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일화를 만약 하게 되면 무슨 완주를 못 하게 되면은 아예 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길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단일화의 물밑 조건으로 이 당을 합치는 합당을 통해서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안고 가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더라도 잘 져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친절한 정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현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